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영상부터 먼저 보실게요. 자, 한 범인이 경찰과 함께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이 순간 한 아저씨가 그의 뒤통수를 쳤고요. 범인이 그를 노려보게 되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 영상과 이 사진으로 2010년 당시에 큰 화제를 모았고, 뒤통수를 친 아저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 통쾌함을 반영했다는 그런 이유로 팬카페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 뒤통수를 맞은 남자 누굴까요? 그의 이름은 김길태. 그는 이례적으로요, 검거 전부터 검거 후까지 얼굴이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김길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김길태의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1977년 그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로부터 버려집니다. 그리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교회 앞에 버려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현재의 부모에게 입양이 됐죠. 김길태의 양부모에 따르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여리고 조용하고 좀 어두운 성격이었다고 해요. 고교 시절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더욱더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4년 김길태는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했고요. 그는 다니던 부산의 한 상업계 고등학교도 1년 정도 다니다 중퇴하게 돼요. 자, 이후에 그는 폭행, 절도, 구타,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요. 1997년에 성폭력 미수, 2001년 부녀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9년 6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10년 1월, 그때는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그리고 또 감금한 혐의로 수배를 받게 돼요. 김길태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서 총 10년 동안 계속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8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는 사실 컴퓨터를 전혀 쓸 줄 모른다고 그래요. 너무 교도소에 오래 있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휴대전화도 개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건은 2010년 2월 24일 발생합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유리 양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요. 실종 직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공개 수사로 돌려야겠다라고 결정하고 3일 후 27일부터 공개 수사로 용의자를 찾게 되죠. 중간 과정을 제가 조금 생략할게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조사가 잘 나오지 않아서요. 3월 2일 용의자는 김길태로 이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개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이 사진이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많이 떠돌게 되죠. 이 사진을 가지고 공개 수배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결국 실종됐던 유리양은 집 부근에 있는 폐가의 물탱크 안에서 나체로 숨긴 채 발견이 됩니다. 자, 이게 시신 발견 장소인데요. 물탱크 안에는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벽돌 같은 걸 덮어서 위장해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 양의 시신이 가장 밑에 있고 벽돌로 그 위에 덮었고, 그리고 검정색 비닐봉지에다가 아이의 옷가지와 신발이 든 비닐봉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다시 물탱크 위에다가 벽돌을 올려놨다고 해요. 누군가가 위장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유리양을 부검했습니다. 시신에는 목이 졸려 있었고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경찰들은 이제 김길태를 찾아 나섭니다. 3월 10일 오후 3시 부산 덕포시장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은신 중이던 김길태를 결국에는 검거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태가 빈집에서 은신을 하다가 경찰의 포위망이 막 좁혀오니까 도주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계속 따라다녔고 결국 격투 끝에 체포가 돼서 부산 경찰서로 압송이 되어 옵니다. 이때가 이제 아마 이 사진이 압송되어 온 사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건은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김길태의 DNA와 피살된 여중생의 몸에서 나온 DNA가 일치했어요. 자, 몸에서 나온 DNA예요.
그런데 김길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유리 양을 납치한 건 맞아. 그리고 성폭행한 거 맞아. 근데 살해한 건 아니야. 왜냐면요. 몸에서 나온 DNA잖아요. 그런데 몸에서 나온 DNA가 꼭 살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유리 양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증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김길태는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난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납치했고 성폭행한 건 맞는데 그리고 나는 풀어줬다고.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자, 그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신문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불리한 질문에 똑똑했나 봐. 묵비권을 딱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평소 친했다는 친구까지 동원이 돼서 그에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경찰이 노력을 했죠. 김길태는요,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눈물까지 보이면서 마음이 흔들리나 했지만 친구가 가고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발견이 됩니다. 바로 물탱크에서요. 이 시신이 발견된 물탱크 안에서 유리양의 옷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닐봉지 안에 옷가지에서 이 양의 DNA가 검출되고 또한 김길태의 DNA가 발견이 돼요. 명확한 증거죠. 왜냐면 죽인 건 맞는데 여기 시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발견된 거니까요. 이게 옷가지에서만 발견이 된 게 아니라 비닐봉지에서 발견이 돼요. 비닐봉지에서 DNA가 발견이 되고 지문이 발견이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다가 내가 옷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여기에 유기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는 계속 우겼어요. 난 안 했다고. 결국에 프로파일러 경사가 들어가서 신문을 하고요. 거짓말 탐지기 하고요. 뇌파 조사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의 범행을 자백을 받아냅니다. 2010년 6월 법원은 그에게 과거에도 성폭행 전력이 있고 굉장히 반사회적인 범죄였고 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했고 게다가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또한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같이 부착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사형인데 그거 전자장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의 경우에 김길태가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이 사람이 되게 모범수가 돼가지고 특별 사면을 받거나 또는 가석방 등의 사유로 구치소에서 나오게 돼요. 교도소에서 나오면 무조건 얘는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도소에 갔는데 2010년 7월에 김길태는 나는 무죄다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이제 다시 재판부가 재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 김길태에 대한 여론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들이 보통 우리는 이제 화가 나면 사형이야 라고 하니까 이 여론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그냥 함부로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신문이 있었어요. 술을 먹고, 자, 이건 여러분 요 방향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김길태는 술을 먹고 이 모양의 집 다락방으로 창문을 침입해서 그녀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빈집, 무당집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이 양이 소리를 지르자 코와 입을 막고 살해 후에 잠이 듭니다. 새벽에는 끈으로 시신의 손과 발을 묶고 전기 매트용 가방에 넣어서 북부근 물탱크에 유기합니다. 자, 여기 사건 보시면 범행 후에 공중전화 장소를 옮겨가며 친구 지인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죠. 그리고 유일하게 통화된 한 친구에게 일자리를 물어봅니다. 부모님 집에 갔다가 경찰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휴대전화로 경찰에 항의를 하고 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의 공개 수배가 나섰고 빈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 들켜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살짝 이 사진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김길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더 큰 이슈가 됐던 건요. 보통 경찰은요,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수사를 진행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김길태가 일단 납치범이었고, 그래서 공개 수배를 통해 납치범을 찾아야 했고, 게다가 이게 굉장히 여론에서 일파만파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흉악범이었고, 또 여론에서도 무조건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떠돌아요. 그의 사진은요. 제가 지금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만요. 이상한 현상도 발견했어요. 정말요. 김길태에 팬카페가 생깁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국내 최대 규모의 김길태 씨 공식 팬카페. 카페 개설자는 중학교 3학년 이 씨와 대학교 2학년 소 씨로 밝혀졌어요. 여기엔 없지만 한때는 메인 화면에 사랑해요 김길태 란 글귀를 띄우고 대표 사진도 김길태 사진으로 해놨고요. 그런데 더욱더 이상한 건 이 카페에 약 2천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을 했다는 거죠. 메뉴 여러분 자세히 보고 싶으시죠? 메뉴에는 석방 추진회, 격려 편지 쓰기 같은 메뉴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게시글을 봤어요. 진짜 뭐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게시글을 보면 김길태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 김길태 배고파서 저중생 먹은 거야. 김길태 면회 가자. 우리 현금 모아서 김길태에게 짜장면 배달하자. 김길태는 훌륭한 인재다. 김길태는 정의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게시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이의 부모가 들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이죠. 결국에 이 카페를 열었던 두 사람은 경찰에 붙잡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세상 이곳저곳에 공개된 그의 얼굴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김길태 사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잔혹했지만 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사건이었습니다.